자, 390번부터 봅시다. 요 녀석은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얘예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저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얘에서 얘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때 gt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쉬워요. 쟤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얘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서 표현이 다르다기보단 이 문제에서는 이 뜻만 해석하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긴 그렇지만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이런 데에서 나와요. 우리가 연속 불연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를 그릴 수 있나요?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다지 마땅히 없어요. 불연속인 함수를. 불연속인 함수는 유리함수밖에 없죠. 가우스 함수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불연속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네가 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어떤 원이 있는데 y는 mx라는 애가 있어요. y는 mx와 요 원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m이 빵개이다가 한 개였다가 갑자기 두 개가 됐다가 한 개였다가 0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로 불연속 함수를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은 뭐냐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세팅할 때 저 가운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럼 얘를 지금 이제 저 노란색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fx가 이런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이런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fx와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보다 작을 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럼 자, 이런 fx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t 값을 넣어볼 거예요. t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t가 0이면 자, 봐요. x가 t보다 작을 때, 얘보다 작을 때 얘의 최소값이면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쪽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t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t보다 작을 때, 됐어요? 이때 미쳤어. 저쪽 왼쪽부터 해야지. 멍청아. 최소값인데. 다시요. 됐어요? 다시요. t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t가 0이라고 생각. x가 나 지금 왜 이쪽도 안 나오고 이쪽도 안 나오네? 얘보다 작을 때 최소값. 안 나오잖아. 얘보다 작을 때 최소값 안 나오잖아.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군요. 지금 저 최소값을 만들려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그렸어야 돼요. 미안해요. 에이. 여기를 너무 이렇게 그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t라고 생각해 볼게요. x가 t보다 작을 때, 자, 이제 요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이때 최소값은 뭐예요? 여기예요. 그쵸? t가 만약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t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여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이 t 값의 여기가 바로 gt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t가 여기까지 왔다고 쳐볼까요? 여기라고 쳐볼까요? x가 t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쭉 이렇게 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t가 이쪽으로 왔어요. t가 여기 있어요. x가 얘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뭐예요? 얘죠, 얘. 그쵸? 여기가 최소값이지 않습니까?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t보다 작을 때, 자, 이 그래프의 최소값도 역시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t가 여기 있어도 이쪽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역시 이 값이에요. 그러면 저 gt의 그래프는 fx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쭉 이렇게 와요. 그쵸? 여기 t가 이쪽이면 얘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이제 그냥 여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보다 작을 때 최소값이 여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됐습니까? 네. 쟤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는 어디다 쓰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있죠. 쟤 있네요, 쟤. 그쵸? 요 점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이 씁니다. 됐어요? 요 점이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 문제로 얘가 나왔어요, 사실은. 얘가 나오게 된 계기는. 됐습니까? 사실 만약에 얘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요 값을 구해서 y 값이 똑같은 지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3차 함수 박스 얘기 했었나요? 3차 함수 박스 얘기 안 했어요? 최대 최소 얘기를 아직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3차 함수는 요런 박스 안에 갇혀 있어서 이 간격이 일정하다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이거 설명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박스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떤 3차 함수는요, 반드시 요렇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움직이고, 이때 그럼 이 점은 어디입니까? 이 점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딱 중점이에요. 그럼 우리 극값을 알기 때문에 이 x값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잘랐을 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할 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대인지가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값 다 넣어보고 큰 값을 최대값으로 쓰죠. 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얘와 얘의 중간인 요 길이를 구해서 요 길이보다 얘가 이쪽이 더 크면 얘가 최대값이고 요거보다 짧으면 얘가 최대값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솔직히 2차 함수일 때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값, 이 값을 다 넣어보나요? 여기서 더 멀리 있는 게 더 큰 값이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잖아요. 그쵸? 동일한 원리예요. 3차 함수에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저 영상에 있어요. 우리 저기 영상에 있어요. 그러면 얘도요, 사실 이 값을 구하려면 이 값과 이 값, 요 값, 요 값을 알고 뭐 예를 들면 얘가 3이고 얘가 10이다. 아이씨, 홀수로 만들자. 11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랑 얘랑의 이 가운데가 얼마예요? 7이죠? 4, 4, 여기는 딱 15예요. 됐어요? 네. 요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요 개념으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첫 번째,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T, 즉 저 노란색이 FX랑 FT, 그러니까 FX랑 GX가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쭉 내려가는 그래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가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노란색과 흰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까 했던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다른 문제에서 그걸 떼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쟤를 미분해서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저 노란색이 원하는 표현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게 이쪽에서는 안 나오거든. 이쪽에서는 지금 모의고사에서 원래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 아까 요 상황, 미분 불가능한 점을 구하시오라는 요 상황에서 나온 문제거든. 그거를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쵸? 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쵸? 네. 이거 아마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우리 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1대1 대응 역함수 가진다. 쭉 증가한다. 쭉 감소한다. 그쵸? 역함수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으로 썼지만 새롭게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저게 양수면 저기가 x가 t보다 클 때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이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극대극소. 여기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얘는 넘어갈 거고요. 여기 극대극소는 다 할만해요. 이거는 뭐 이제 끼워 맞춰서 넣는 문제여서 얘가 1에서 극대값 6을 가진다. 그러면 f-1은 6이고 f'-1은 0이다. 그러면 A, B 두 개가 나오겠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이거 그냥 다 알지 않나요? 얘는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런 상태일 거고, 그런데 얘를 미분한 놈은 3으로 될 거고 x 더하기 1, x 빼기 2이다.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얘를 미분해서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ab 값이 나올 거고, 그쵸? c 값은 필요 없어요. 왜? 이 식이 뭐죠? 이 식이 2배의 f'3 됐어요? 네, f'3의 2배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식변형할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래서 f'3을 어차피 요렇게 쓰면 되니까 얘 a, b, c 구할 이유도 없네요. f'3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2배 하면 된다. 96쪽은 저 fx, gx를 좀 쪼개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첫 번째. f0은 2이고 f'0은 4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리미트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다가 0 집어넣은 G0인데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이 식을 변형해 봅시다. 이 식을 변형하려면 이거를 변형하지 말고요. 그냥 치환을 합시다. 그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이 놈을 hx라고 놓으면 h0은 k이고 h'0은 2이다. 이렇게 쓸게요. 사실 h0이 k라는 게 얘고요. 그쵸? hx를 미분한 게 이게 f'x gx 더하기 fx g'x예요. 됐죠? 그 여기다가 0 집어넣은 f'0 g0 더하기 f0의 g'0 얘가 2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달을 보면 g'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 f'0 얼마로 나왔냐? 저기 4죠? 4배의 g0이 이어서 g0은 2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2, k는 1.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찾아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에이씨.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저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곡선 얘와 기울기가 4인 직선은 1에서 1인점에서 만나고 3인점에서 접한다. 자, 이 말은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4인 어떤 애가 있는데 요 점이 마이너스 3이고 아이씨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에이 몰라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잠깐만요. 기왕이면 똑바로 하고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봅시다.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4인 애가 있어요. 그림을 그냥 4 같지 않지만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어쩌고 저쩌고이고 여기는 1, 어쩌고 저쩌고예요. 요거를 어떻게 풀까요? 얘가 극대값을 갖는 지점, 극소값을 갖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이 박스를 다 그려. 그래서 A 요 애를 그냥 제가 gx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거고요. 아까 했던 차함수 개념을 도입해 볼게요. 어떤 hx는 fx 빼기 gx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빼기 4x 더하기 c 빼기 n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려면 얘는 여기가 축이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대충 여기다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요 hx라는 애는 얘는 0의 해가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애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애입니다.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는 여전히 1이에요. 끝! 얘를 정리하면 얘를 풀어서 해치면 얘하고 얘를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는 못 구하지만 됐죠? 네, 그러면 A값, B값을 알 수 있어요. 얘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이고 X 빼기 1이니까 풀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6 빼기 1 5X제곱 더하기 9 빼기 6 3X 더하기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5 B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저 차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좋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이게 A, B가 아닌데, 나 지금 저 A랑 B랑 헷갈려서. 어쨌든, 그러면,
어이씨, 이 AB 얘랑 다릅니다. 얘랑 다릅니다. 그러면 fx는 큰일 날 뻔했네. x의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c고요.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7. 얘의 작은 근이 a이고 큰 근이 b예요. 됐어요? a 빼기 b의 제곱은 두 근의 합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 a씨 별로다. 3분의 10의 제곱 빼기 4배의 3분의 7. 이거 계산해서 루트 씌우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a 빼기 b는 음수예요. 그쵸? a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네. 됐죠?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요게 ab라고 쓴 걸 내가 실수했네. 거기서부터 실수했네. 네. 저 3차 함수의 a, b, c를 다른 문자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됐죠? 됐어요? 네네. 자, 이게 이 주제가 몇 번까지 있어요? 2단계가. 엄청 많구나. 최대 최소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네. 그래프까지 443. 오늘 다음 시간이 목요일. 그치? 목요일에 그냥 쭉 여기 2단계부터 쭉 더 가면 되겠네요. 네. 자, 얘가 극값을 갖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고, 모든 극값의 합이 10일 때,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 얘의 극값의 합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얘는 기껏 해봤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2분의 3보다 작다. 이제 요 범위까지밖에 안 나오는 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극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극값의 합이라는 건 F알파 더하기 F베타를 구해봤더니 요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6분의 a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직접 집어넣는 거죠. 얘를 얘 따로 넣지 마시고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죠. 요식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 가로 닫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1 마이너스 3의 6분의 a에 얘는 1.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2배의 1 마이너스 2분의 a, 3배의 1 마이너스 3분의 a.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놨네.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0. 그러면 a 값이 나옵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얘는 제가 저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해달라. 이거 아까 그 문제죠. 그쵸? 우리 아까 그 풍산자로 연습했었던 문제예요. 쟤를 미분한 해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풍산자에서 했었던 그 문제예요. 이번에는 저기에서 극소값을 갖고 저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또 똑같은 문제죠.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x는 a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저기도 a가 있고 저기도 a가 있네. 그러면 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어떤 값이고 어떤 값인데 a가 얘와 얘 사이에 있다. x는 a가 x는 a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건 이 a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죠. 그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얘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인데 정말 알파하고 베타를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그거 부등식이 써지긴 써지는데 정말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 도함수를 그려보면 그치? 아, 그럴 수 있겠네. 저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a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음수라는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이게 f'a가 음수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한 거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이러니까 쉽네요. 그렇군요. a제곱은 100이다. a는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더함수를 이용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f'x라는 그래프가 알파, 베타를 x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요 사이에 있으려면 f'A, 즉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은 음수여야 한다. 그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자, 우리 요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수영아 다시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는 어떻게 구분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게 f'x게 판별식이 그치? 그러면 왜 그렇지? 이거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해가 2개 있어야 되고 얘는 해가 중근이거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 원리를 4차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떤 4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지 맘대로예요. 그쵸? 얘도 역시 요 모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쵸? 그러면 우선 문제에서 표현하는 이 모양이다 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4차 함수가 저런 모양이다. 이거 뭐 W자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쵸? 얘는 극값이 3개고 얘는 극값이 1개예요. 그쵸? 하지만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양수일 때 극대값이 존재한다.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한다 하면은 양수인 4차 함수가 이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극소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음수면 마찬가지. 그러면은 어떠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아,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 수영아, 얘가 4차 함수가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때야 되지? 이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중간 과정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 미분했을 때 맞아,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치? 얘는 미분했을 때 중근, 한 중근과 두 실근이든 뭐 한 실근과 두 호근이든 이거는 사실 상관없어. 어쨌든 그게 아니면 돼. 됐어요? 그래서 4차 함수 문제에서 묻는 건 얘냐 아니냐를 물어요. 그러면 얘냐라고 묻는다면 이대로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극소값만 가진다라고 물으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범위를 구해서 뒤집으면 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저 문제를 똑같이 저 4차 함수가 극소값만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낸다면 요런 상황이 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묻는다고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됐을 때의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그 답을 마지막에 뒤집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려면 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고 얘를 미분한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네.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그러면 f'x가 4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얘는 2x를 뽑아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동현아 이거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 0의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래야 되고 그리고 x는 0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쵸? 얘가 0이라는 해를 가지면 얘랑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즉 0 빼기 0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a는 넘어오면 8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a는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 말은
8분의 9보다 작은데 0은 빠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어요? 됐죠? 아니야? 왜? A야, A. 미안해. 이것 때문에 그래? 응.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얘가 극소값만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구해서 이걸 뒤집으면 돼. 그러면 얘는 X가 A지. A가 0이거나 또는 A가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얘를 구해서 답을 마지막에 뒤집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예요. 405번이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405번이 그 문제니까 쭉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차 함수가 알파, 베타, 감마가 극소일 때,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잠깐만요. 얘는요? 그럼 얘를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a 됐죠?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근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 됐죠?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을 파는 회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제일 유행이었냐면 전자칠판, TV를 이렇게 칠판처럼 쓰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누구 하는 학원 있어? 그게 영어 학원, 국어 학원은 되게 좋아. 왜냐면 필기가 안 많아서. 수학 학원은 절대 못 써. 거기다 언제 이걸 쓰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게 없었어. 이런 이렇게 짧은 초단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뭐 진짜로 한 EBS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드니까 없었어. 근데 요즘 검색하니까 엄청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싸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대중화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씨 많이 나왔네. 그래서 곧 퍼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저쪽에서 처음 세팅한 거니까 그때만 해도 없었어. 제품 자체도 없었고 다 국내산 제품도 많이 없었고 해외 제품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왜 그 고민을 하냐면 얘도 이제 언젠가 슬슬 노후화가 되거나 이러면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어쨌든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A 값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쵸? 요 3차 함수가 세 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
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한번 됐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얘도 됩니다. 얘도 됩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그냥 돼요. 딱 보면은 저기 조립제법으로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네. 그쵸 마이너스 1이죠. 1 a 더하기 1 0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됐죠? 그럼 아까랑 또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해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됐어요? a는 2분의 1이 아니어야 되고 요거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는 0과 마이너스 4의 바깥쪽이고 a가 2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2분의 1까지 빼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뒤부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